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사이드의 제이현입니다. 자,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에피소드가 업로드되는 날짜 기준으로 보면 벌써 새해가 4일이나 지났네요. 1월 4일이니까. 하필이면 딱 4일인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마침 새해 4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월 1일에 했던 각자 다짐이나 열정 뭐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열심히 잘 지켜내고 계시죠? 네. 작심삼일이라서 어제까지만 열심히 하고 오늘부터 해이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지난주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게 또 마침 샌드위치 연휴처럼 돼가지고 지난주까지 뭔가 연말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개인적으로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한 해가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막 들뜨기도 하고 그래서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시계를 딱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마침 막 55분이고 그러면 정각이 되면 5분만 있다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 그래서 어쨌든 뭔가 괜히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인데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집중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서 연말에는 개인적으로 아주 살짝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딱 필수적으로 계획해뒀던 뭔가 필요했던 일들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놀러도 가고 뭐 집에서 흑백 요리사도 정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의 2026년을 꾸려나가려고 하는데요. 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새해 소망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해요. 뭔가 뭐 새해에도 건강하기, 무탈하기 막 이런 거 말고 당연히 건강과 무탈이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인사이드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새해 각자 진행하실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거를 가장 간절히 바라시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 인사이드 팟캐스트 하는 거랑 사이드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건 그냥 계속 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새로 하고 싶은 아이디어, 프로젝트 이런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서 2026년에 대한 기대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인사이드 청취자분들이랑 저 사이에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소망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출시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라도 수익화에 성공해 보기라든가 뭐 유저 10,000명 모으기 아니면 좋은 팀원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과 목표가 있으신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요즘 굉장히 핫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사이드 팟캐스트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적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소망을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그 사이드 커뮤니티 모임을 나가보면 멤버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게 아마 2026년에 새해 소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 경험상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이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유저를 모을 수 있냐 뭐 이런 고민인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영역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되게 답답한 마음에 뭐 저도 본업이 마케터가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마케터들 커뮤니티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네트워킹 모임도 있으면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카테고리에 계시는 다양한 마케터 분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좀 알게 된 게 있는데 이게 결국 그 각자의 서비스는 각자 타겟팅하는 유저 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내가 와인 파티 같은 걸 운영하는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 타겟 유저가 좀 외향적인 성향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명상 아니면 멘탈 케어 막 이런 서비스를 한다 하면 타겟 유저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침착하고 잔잔하고 이런 성향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마케팅을 할 때 좀 더 화려하고 인싸스럽고 이런 느낌으로 해야 한다면 반대로 좀 잔잔한 성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좀 더 차분한 느낌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 모임 이런 거 나가봐도 그 각자 속해 있는 분야가 다르면 서로한테 도움을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잘 됐던 마케팅 사례라고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안 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이 참 어려운데 또 어렵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한테 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해 주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되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서비스 완성해서 런칭했을 때 이거 아무도 안 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 기획하고 만들려면 그 서비스가 완성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기획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면서 나름대로 서비스 만드는데 노하우나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나 만들겠다 이러면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짧게는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 정도는 최소한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막 3개월, 6개월씩 걸려서 서비스를 완성한다고 해도 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유저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마 사이드 프로젝트건 창업이건 뭔가 서비스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런칭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비스를 만들면서는 이렇게 좋은 기능과 이렇게 좋은 서비스인데 이거 출시만 하면 사람들이 막 알아서 찾아서 입소문도 타고 막 바이럴이 되고 이래서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겠지 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그중에 100명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100명 정도는 모으는 게 별거 아니겠지 라던가 또 앱스토어나 구글 검색에 노출이 잘 되면 100명 정도는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저 100명 모으는 거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바이럴이 되고 뭔가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자동으로 유저 수가 늘어나는 이런 건 정말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열심히 서비스 만들고 나서 런칭한 후에야 비로소 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가 뭔가 그래도 유틸 서비스거나 뭔가 혼자서도 쓸 수 있는 1인용 서비스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유저 수 자체가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간단한 일기 서비스나 아니면 독서 기록 앱, 날씨 앱 이런 것들은
유저가 많든 적든 내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서비스가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서비스 안에 있는 유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라면 출시 초기에 유저 수가 작은 게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어떤 게시판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 게시판에 뭔가 되게 많은 글과 댓글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서비스에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왔는데 게시판에 글도 별로 없고 댓글도 안 달리고 이러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뭔가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서비스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지난번에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 정기 모임 때 어떤 분이 되게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눈이 내릴 때 한방눈이 있고 쌀이 눈이 있잖아요. 쌀이 눈이라고 하면 눈이 되게 진눈깨비처럼 조금씩 조금씩 오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쌀이 눈이 조금씩 조금씩 내리면 눈이 바닥에 쌓이는 게 아니라 내리고 녹고 내리고 녹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바닥에 쌓이게 하고 싶으면 눈이 조금씩 오랫동안 내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한 번에 많이 내려야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유저가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명씩 100일 동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첫째 날에 들어왔던 유저는 서비스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네 하면서 떠나게 되고, 또 둘째 날에 유저가 들어와도 서비스에 아무도 없네 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0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꾸준히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 만에 100명이 다 들어오고 99일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게, 그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콜드 스타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콜드 스타트를 해결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을 되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써서 홍보도 열심히 돌리고 막 유저를 한꺼번에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고 있다가 서비스가 오픈하는 시점에 그동안 모아놓은 사람들을 한 번에 빵 하고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이 훨씬 쉽죠. 그냥 돈만 쓰면 되니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터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은 기업이 아니니까,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뭔가 마케팅 비용을 써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두 번째 방법,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모아놓는 방법이 우리 사이드 프로젝터들에게는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 예약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라는 식으로 웨이트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SNS,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해서 타겟 유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 내용들을 계속 발행하면서 팔로워를 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들기 전에 사람부터 모아놓기, 이게 키포인트인데, 크게 보면 여기에도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 유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은다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내가 직접 커뮤니티를 만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사이드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 있는데, 저는 결국 나중에 우리 모토처럼 주체적인 삶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입장으로서 사이드 프로젝트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주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 생각인데, 이렇게 사이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계속해서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짜 니즈가 있는 유저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한두 달 정도 전에 저희 팀원들이랑 아이디어를 내다가 그 쇼츠 영상 있잖아요. 그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뭐였냐면,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요즘 마케팅 하실 때 쇼츠 영상이 진짜 필수적인 요소가 됐는데, 이게 아무리 AI가 발달을 했다고 해도 영상 만드는 거 진짜 귀찮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우리는 되게 영상미가 뛰어난 뭔가 고퀄리티 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케팅이 목적이니까 그냥 우리의 내용 전달이 명확한 그런 영상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대본만 입력하면, 우리 영상에 들어갈 내용만 입력하면 쇼츠 영상이 알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잘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뭐 영상을 간단히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야 할 것 같고, 입력한 대본의 문맥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튜닝해야 되고, 이게 잠깐 생각해 봐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얼추 잡아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 건지 아주 기초적으로 구현만 살짝 해보고, 아, 이거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 판단이 선 다음에는 바로 베타 테스터 모집합니다, 이런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프레이머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랜딩 페이지 링크를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에 올렸고, 그냥 이런 서비스를 만들 건데 베타 테스트 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바로 20분 정도가 베타 테스트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0명의 잠재 고객을 모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0명이라는 수요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할 때도 훨씬 동기부여가 많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서비스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걸 바로 사용해 줄 유저를 미리 확보해 놓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만들기 전에 사람부터 모아놓기의 예시인 것 같아서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모으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기존에 존재하는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내 서비스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직접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더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이 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저의 개인적인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제가 모바일 앱들을 몇 개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어떤 앱들이냐면, 하나는 독서 기록 앱이 있고요. 또 호텔을 가격 비교해서 예약할 수 있는 앱이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놓고 봐도 혹시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가,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들이 그동안 서로 전혀 관계없는 대상을 타겟하는 서비스였다는 겁니다. 그 세 개의 서비스에 접점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독서 기록 앱은 당연히 책에 관심이 있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상인 서비스겠고, 또 호텔 가격 비교하는 앱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겠고, 또 부동산 관련 앱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겠죠.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서비스를 했는지,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무작정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그 내 서비스의 타겟 유저가 전부 다르다 보면 마케팅 방식도 전부 다 다르게 가져가야 되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도 관심사에 맞게 각각 모아야 되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제 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결국에는 모든 서비스를 잘 돌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관심 있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의 서비스들만 나중에는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저의 결론, 사람을 모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그 하나의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독서 관련 분야에 집중을 하시고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여행 분야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 안에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통일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가지쳐서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쓰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사용하던 유저가 다음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브랜드가 쌓이고 마케팅도 누적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 간에 서로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행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작업을 하시고 또 여행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고 이 마케팅과 브랜드도 누적이 될 거니까 효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분야에 집중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런 팟캐스트도 그렇고 사이드 프로젝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막 그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 영상이나 성공 사례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출시만 했는데 입소문이 타고 막 바이럴이 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트래픽이 터지고 그래서 갑자기 벼락 성공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걸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런 분들도 결국 극 초반에는, 완전 초반에는 정말 소위 노가다로 일일이 한 명 한 명 유저를 데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면 막 유저가 몇만 단위가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공통적으로 결국은 초기 유저 모집이 대부분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서비스만 딱 출시했는데 막 바이럴 되고 입소문 타고 이런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봐도 극초반에는 결국에는 다 완전히 노가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임에서 나온 그 초기 유저 모집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 그 타겟 유저들이 모여 있을 법한 커뮤니티, 뭐 게시판 아니면 옛날에는 네이버 지식인 막 이런 데 가서 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일일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질문에 답변도 달아주고 막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라는 소개도 하고 이렇게 진짜 손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아니면 관련된 오픈 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SNS에서 타겟 유저가 겪는 고민 글들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가서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본인의 서비스로 유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를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겠죠. 좀 결국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리면 출시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이용해 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고 실제로는 100명 정도의 유저를 모으는 것도 정말 정말 힘든 일이고요. 결국은 진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왜 아무도 사용을 안 해 주는 거지?' 하고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게 정상인 거니까요.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큰 카테고리 주제 하나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나중에는 누적이 돼서 분명히 성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거였어요. 서비스를 다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든다.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 사이드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유저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미리 모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은 타겟 유저들이 이미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서비스를 홍보하러 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랑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해결하러 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너무 다방면의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막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를 하나 딱 정해서 그 안에서 서비스를 가지쳐 나간다. 이게 더 낫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모아뒀던 사람들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유저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고 마케팅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이 매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초기 사용자 모집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모여서 고민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서비스를 열심히 만드는 중인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써줄까? 이거 이렇게 계속 만들어도 되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에서 이거 진짜 시작해도 괜찮나? 사람들이 써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제 팟캐스트 듣고 뭔가 고민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모두 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가 같이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앞으로 값진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공간으로 우리 인사이드 팟캐스트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제이현이었습니다.